자, 지난 시간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법원 파트에서는 간섭법을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간섭법. 자, 오늘부터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도 연습을 할 것이고 관련되는 매일 문제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법원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준. 다른 말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분쟁은 재판에서 해결되니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법원이라 하더라. 그때 민법의 법원이란 모든 분쟁이 아닌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마련된 것을 민법의 법원이라 하더라.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비교 논점은 상관이 없어요.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민법의 법원 19페이지 가운데 있죠, 그죠? 로마자 3번 민법의 법원. 자, 법조문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조는 뭐예요? 그 조문의 순서, 차례입니다. 차례.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은 해당 조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자, 그러면 1조는 법원이란 제목하에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민사에 관해서, 즉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반대로 뭐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두 번째, 간섭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럼 1조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분쟁 해결의 기준인 법원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법원의 종류가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법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판을 할 때는 뭐예요? 무작위가 아니라 뭐예요? 순서 제한이 있죠. 즉, 첫 번째, 법률이 있으면 뭐예요? 법률을 가지고 법률을 1차적인 해결 기준으로, 법률이 없으면 뭐예요? 그때는 2차적으로 간섭법이 있으면 간섭법을 가지고, 간섭법조차 없으면 뭐예요? 최종적으로 조리가 해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1조에 의하면은 법원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간섭법과 조리는 문자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죠? 성문법의 반대가 불문법이죠. 그래서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법원에는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성문법과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불문법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때 우리 1조에 의하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성문법을 먼저, 그죠? 이와 같은 국가를 성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반대로 분쟁이 있다면 뭐예요? 불문법을 가지고 1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불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영미법계 국가가 대표적입니다. 독일 등 우리나라 등 뭐예요?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 그러면 1조에 하면 뭐예요? 법원의 종류가 세 가지. 그다음 뭐예요? 그 법원 간의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성문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성문법주의가 현행민법의 태도더라. 읽을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사 분쟁이 있다면 법률을 가지고 먼저 재판하죠. 법률을 가지고. 그러면 법률이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뭐냐?
자, 국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문법들이 최고의 효력을 가진 뭐야? 헌법이야. 헌법이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이란 무수한 법. 그 다음에 뭐요? 그 하에 대통령 명령, 각종 장관 명령, 그 다음에 뭐요? 행정 규칙 등, 그 다음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조례 규칙 등 무수한 성문법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 성문법들 간의 위계 질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이고, 이하 법들은 뭐요? 자기보다 상위법에 모순 저촉이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그죠? 이와 같은 어떤 위계 질서하에 성문법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때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 뭐냐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뭐요? 명칭에 따라서 각종 개념을 정하는 방법이 형식적이라고 그러죠. 형식적. 그럼 1조에서 법률은 명칭이 법률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거냐? 형식과 반대가 뭐예요? 실질이다. 그죠? 다른 말로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거냐는 겁니다. 답은 정해졌죠. 그죠? 예. 감각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즉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 뭐요?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 그래서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성문법을 의미를 한다.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쉽습니다. 자, 1조에서 10번 정도가 출제가 된다면 두세 번은 여기서 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1조에서 법률은 뭐예요? 성문법을 말하기 때문에 성문법이 아닌 것은 뭐예요? 불문법이죠. 불문법. 즉 불문법에는 간섭법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럼 조례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쭉 지문이 있어요. 빵빵빵, 뭐 빵빵이 됐던 뭐요? 이런 것들은 1조의 법원에 해당된다, 아니다. 다른 말로 뭐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화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빵빵이 뭐만 빼면 돼요? 1조의 법률은 뭘 말해요? 민사 내용을 담고 있는 성문법이기만 하면은 제한이 없죠. 성문법 반대가 뭐죠? 불문법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불문법이 아니라면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항상 오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1조에서의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함으로, 그죠?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은 이 명칭을 우리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 명령이 됐던, 대법원 규칙이 됐던 뭐예요? 조례가 됐던 뭐예요? 조약이 됐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됐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됐던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1조의 법률에 해당된다만이 맞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릴 게 안 돼요. 오늘서 바로 끝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가야 돼요. 즉, 1조의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예요? 이 부분 안 속이니까, 그죠? 즉,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되어 있던,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던 뭐예요? 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던, 조례 형식으로 되어 있던, 조약 형식으로 되어 있던 다 뭐예요? 결론. 1조의 법원에 해당된다만이 맞죠? 해당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포함된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나중에 해결할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번.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집행명령.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민법에 법원이 된다죠. 자, 앞부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1조에서의 법률은 뭘 말한다? 성문법을 말해요. 성문법이 아닌 것은 뭐예요? 간섭법 또는 뭐예요? 조리죠. 그래서 집행명령은 불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1조의 법률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그 포함되지 않는다는 뭐예요? 이 같은 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이런 부분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종류를 다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순서도 우리는 모를 수 있죠.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즉 1조에서의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함으로 보죠. 성문법 전체를 의미함으로. 성문법의 반대가 불문법이죠. 그래서 불문법은 우리가 알잖아요. 간섭법, 조리. 따라서 간섭법, 조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성문법이 됩니다. 성문법이므로 그 내용이 민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예요? 당연히 1조의 법률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약간씩 감이 오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는 답을 찾는 연습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조의 법률의 의미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성문 민법 전체를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쭉 눈으로 확인만 합니다.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법이므로 대부분은 민법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요?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 대부분도 어디에 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전에 대부분 실을 겁니다. 대부분은 민법전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법전에 실게 되면 자주 못 바꾸죠. 그래서 실질적 민법이지만 자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특별법 형식으로 실을 수도 있다. 그죠? 대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 다음 더 빨리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대통령 명령, 대법원 규칙 등 뭐예요? 하위법에 다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더라도 뭐예요?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다 1조의 법률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 간에 체결된 문서로 된 조약, 그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헌법 6조에 의해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법률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조례, 규칙도 똑같아요. 기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도 다 똑같아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1조에서의 법률은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성문법 전체를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빵빵빵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여기가 간섭법 등 불문법이 아니라면 뭐예요?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법원에 해당된다.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논점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10번 중 두세 번이 법률의 의미를 가지고 답을 구할 거예요. 그건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지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 성문법이 없다면 두 번째 뭐예요? 불문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그죠. 근데 불문법에는 다시 간섭법도 있고 조례도 있죠. 그 중에서 뭘 가지고? 간섭법을 먼저. 그럼 간섭법이 뭐냐?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합니다. 이때 간행은 뭐예요? 당연하죠. 민사 간행이겠죠. 민법이기 때문에.
그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그 간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즉 일반 국민들이 법으로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 성립하는 법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간섭법.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의의가 성립 요건이죠. 즉,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그 간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게 간섭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국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 승인이 필요했다, 없다? 없다. 이런 지문은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 등에는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여요? 속일 때는 현혹을 해야만 쏟겠죠, 그죠? 즉, 현혹합니다, 현혹. 현혹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 법의 정립의 권한은 누구만이? 국가만이 가짐으로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행의 존재와 국민들의 법적 확신 이외에 국가 승인을 요한다. 그럴듯하다, 그죠? 이렇게 현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적지는 마시고. 그러면 크게 성문법도 있고 간섭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성문법과 간섭법 중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법이 먼저 생겼다? 당연히 간섭법이 먼저 생겼죠. 성문법은 당연히 논리적 전제가 문자가 발명이 돼야만 가능한 개념이죠, 그죠? 따라서 간섭법이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 오늘날 그러면 간섭법의 중요성이 점차 더 높아지겠느냐, 간섭법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겠느냐, 이거 선택의 하나의 문제. 어느 거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왜요? 필요하면 즉각 성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간섭법이 등장할 어떤 계제가 예전보다는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그래서 간섭법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간섭법 판례 부분을 볼게요. 판례 부분. 판례 부분의 두 번째일 겁니다. 2번. 자, 일단은 판례는 기본적인 판례만 기본 이론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근데 심화반에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판례를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간섭법. 당연히 간섭법도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이 뭐죠? 헌법이죠. 따라서 간섭법일지라도 헌법 등에 위배되면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여러 번 지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틀리면 말도 안 됩니다.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해볼게요. 사회에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교법이 간섭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간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사회를 지배한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간섭법이 적용되어야 될 시점에서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전에는 간섭법으로서 효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는 간섭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틀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죠? 그럼 대표적인 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종중언이 남자만 될 수 있다는 종전의 간섭법은 남녀평등이라는 대헌법 원칙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간섭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간섭법이 출제가 된다면은 어떤 게 답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성립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
간섭법의 효력.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과의 구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답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인 간섭을 정확하게 기본 이론 시간은 정확하게 대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법률행위 해석 파트까지 우리가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한계가 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성립식입니다. 요거는 쏙지만 안 하면 돼요. 앞에서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행의 존재 플러스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죠.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간섭법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어떤 민사적 법률 관계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민사적 법률 관계가 있었습니다. 법률 관계. 그런데 현재 다툼은 요때 있어요. 다툼. 요때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이 당시에 갑을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뭐요?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게 다툼이에요. 그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은 총국적으로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재판은 이때 진행된다, 그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해서 그 당시에 갑을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을 사후에 해줬습니다. 사후에 해줬어요. 그럼 답이 나왔죠. 그러면 간섭법의 성립 시기는 1번, 2번, 50%입니다. 두 가지 중 언제 간섭법이 성립한 게 돼요? 1번입니까? 2번이요? 제 설명 과정에 나왔죠? 몇 번요? 여기서 보세요. 재판부의 역할은 뭐예요? 사후에 그 당시에 간섭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면 뭐예요?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확인하는 역할. 그럼 성립 언제였어요? 이자는 필요 없어요. 이자는 확인만 하는 역할이요. 언제요? 이때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면 뭐예요? 사후에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간섭법은 법원의 판결로 뭐예요? 그 존재가 사후에 확인이 되면은 언제 성립한 게 됩니까?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뭐예요? 이미 그 당시에 성립하고 있었던 걸로 된다.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10번 중에 1번 정도로 속입니다. 자, 어떻게 속여?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당연히 빠집니다. 현혹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요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요건의 구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종국적으로 그 다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간섭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뭐예요?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한 게 된다. X가 됩니다. 그죠? 네.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요? 그 당시에 간섭법이 이미 뭐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 설명을 듣고 뭐요?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뭐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억으로 갑니다. 그죠? 기억. 예.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성립시기. 존재 관계되면 성립시기는 뭐야? 마지막 줄. 사회 일반인에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는 뭐야? 소급한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예. 재판 시간이라고 그죠?
실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뭐예요? 이 표현이 되죠. 소급. 소급에서 그 당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게 됩니다. 자, 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논점을 빠져나왔어요. 자, 두 번째. 이 부분 틀리면 안 되죠. 민법 1조에 의하면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뭘 가지고? 성문법을 가지고. 두 번째 뭐요? 간섭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를 뭐요? 보충적이란다 그죠? 보충적.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섭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죠? 보충적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동의어가 뭐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부차적. 그 다음에 뭐요? 2차적. 같은 말이죠. 적을 필요 없어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가 있죠. 상법 1조에 의하면, 즉,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따라서 상사 분쟁이 있었을 때, 그죠? 즉, 상사에 관해서 먼저 상법을 적용을 하고, 상법이 없으면 뭐요? 상간섭법을 적용을 하고, 상간섭법도 없으면 뭐요? 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간섭법일지라도 뭐요? 상간섭법은 성문민법에 우선합니다. 우선해. 그래서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은 간섭법과 성문법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간섭법은 간섭법이지만 뭐요? 이거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간섭법일지라도 성문민법보다는 우선합니다. 근데 지문은 그렇게 구성 안 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성문민법보다 상간섭법은 간섭법이지만 우선한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입니다. 이 부분이 1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회차에서는 완벽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들리는 데까지만, 그죠? 자, 다시 한번요.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요? 법적 확신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를 뭐요? 사실인 간섭이라 합니다. 간섭. 사실. 간섭법은 뭐요? 법이에요, 법. 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닌 사실에 불과합니다. 명백히 다르다, 그죠? 그 차이점 뭐요? 구별 기준이 법적 확신 유무.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간행은 뭐요? 간섭법이 되고, 그 다음 뭐요?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한 존재는 사실인 간섭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법이니까 뭐요?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죠, 그죠? 특정한 사람만 지킵니까? 누구나 지켜야 돼요? 누구나죠, 그죠? 누구나에게나 적용되죠. 이를 뭐요? 특정한 자에게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을 어떤 단어를 써요? 특별 또는 개별이라는 단어를 쓰죠. 반대로 누구에게나, 여기 뭐야? 일반이죠, 그죠? 따라서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뭐요? 규범 중에 하나다. 그런 표현이에요. 법은 누구에게나 구속력이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누구나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건 없다. 일반적 구속력은 없다. 자, 그러면 양자를 비교를 합니다. 자, 간섭법은 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그죠?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되죠, 그죠? 법원이 됩니다.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자, 그러면 박스 부분 보세요. 자, 22페이지 구별 기준. 굳이 밑줄 끌 필요 없죠? 네. 법적 확신 유무입니다. 자, 볼게요. 구별 기준. 그 중에서 간섭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생활교범이
사회법적 확신과 인식에서 법적 규범으로 성인 강행되기에 이런 것을 간섭법, 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력이 있죠. 그죠? 일반적 구성력이 있다. 그렇지만 사실인 간섭은 사회 간행에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 인정에서는 간섭법과 같으나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그죠? 자, 그러면 박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간섭법은 법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양자를 구별하냐. 그죠? 적용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섭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원 체크를 하시고, 그죠?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간다. 그죠? 그래서 법원 체크하시고 효력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즉, 법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법원 중에 하나. 즉,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죠? 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사실인 간섭 볼게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몰라요. 사실인 간섭은 재판의 기준은 되지 못하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이 안 됩니다. 법원은 될 수가 없다. 어디? 법률행위 해석 기준. 그러니까 몰라요.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그 다음에 가로치시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 그렇게 가로치세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 돼요.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법률행위가 뭔지도 모른다. 그죠? 즉, 사실인 간섭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의 하나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 사실인 간섭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그런 역할로서 뭐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됩니다. 아직 몰라요. 하여튼 밑줄만 끊으시고. 자, 일반적으로 얘기입니다. 주장 입증 책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 자, 물어볼게요. 간섭법은 법이에요. 법.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해결 기준 법조문은 누가 찾아서 재판에다가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누굽니까? 내가 알아서 법에다가 뭐요? 이와 같은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 따라서 해결해달라. 내가 찾아서 요청을 해야 돼요? 아니죠. 나는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쟁을 뭐요? 해결해달라. 법원에 요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뭐요? 증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요? 법조문을 누가요? 법원이 알아서 찾았어. 그때 해결 기준은 성문법도 있고 성문법이 없으면 뭐요? 관련 간섭법을 법원이 알아서 찾았어. 이게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확정 거죠. 네, 거기 보인다. 자, 원칙 보세요. 간섭법은 법원이므로 문제 볼게요. 당사 입증 기다릴 필요 없이 거기다 문제 볼게요. 따라서 간섭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답니다. 없다. 즉 법이기 때문에 그죠? 법은 누가요?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알아서. 따라서 당사자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돼요. 자, 원칙까지 오시고. 다만 이 부분은 밑줄 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법원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법원이 간섭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죠? 내가 간섭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주장하면 뭐예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간섭법을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 간섭하고 순서가 뒤바뀌어요. 자, 원칙 체크를 할게요. 원칙.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즉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법과 달리 사실인 간섭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되려면 뭐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당사자. 그래서 뭐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뭐요? 입증치 아니하면 법원은 원칙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 간섭의 정도는. 다만 주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출제하면 어려요. 근데 그 부분을 출제한 것은 우리 시험은 거의 없어요. 즉,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인 간섭도 사에서 반복해서 존재하죠. 반복해서 존재하니까 법관도 이미 알 수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반복해서, 즉 법관도 뭐요? 반복해서 존재하니까 경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경험 법칙에 해당하므로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뭐요? 법관이 이미 알고 있다면은 그때는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뭐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에서는 뭐요? 원칙까지만. 자,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간섭법은 법이므로요. 키포인트.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죠?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요. 자,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에 반대되는 질문은 틀립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으면은 법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없다. 자, 이제 암기사항이 떴습니다. 암기사항. 자, 그러면 판례가 간섭법으로 인정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간섭법이 아니에요. 간섭법이 아닙니다. 최근에 몇 번 떴어요? 자, 보세요. 여기 온천거리라는 간섭법사에 걸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도 떴습니다. 중개사 시험에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여기에 뭐요? 실려 있지 않는 어떤 뭐요? 이와 같은 것도 다 결론 외울 필요 없죠.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돼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 틀린다는 게 이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외워야 돼요. 따라서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양도담보 앞에 뭐요? 동산자가 붙어야 돼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 존재합니다. 동산의 양도담보만 간섭법이에요. 말 그대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그죠? 어떤 목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담보랍니다. 양도담보 중 동산의 양도담보만 간섭법이에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성문법이 규율됩니다. 그 다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자체는 우리 민법존에 실려 있습니다. 앞에 간섭법상이 여기 붙어야 돼요. 판례는 법정지상권 이외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까지 인정한다. 그다음에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의 하나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권리 변동 과정을 소박하게 공시하는 판례가 인정하는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 합니다. 명인방법. 자, 뭐냐? 우리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그 같은 권리 변동의 과정을 어떻게 외부에다가 공시합니까? 등기로서, 그죠? 등기로서. 그런데 어떤 수목, 그죠? 이런 것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로 공시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판례가 이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임야에 심겨져 있는 뭐요? 나무만 일괄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바뀌었죠. 이와 같은 사항을 뭐요? 명인방법으로. 따라서 임야주에다가 뭐요? 표차를 씌워서 그죠? 내가 샀다 그죠? 이와 같이 소박하게 이와 같은 권리 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판례가 인정하는 공시 방법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알죠, 그죠? 사실혼제도. 따라서 여기까지만 판례가 간섭법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리로 갑니다.
그래서 민법 1조에 의하면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민법이 있다면 성문민법을 1차적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근데 성문민법이 없으면 두 번째 뭐요? 간섭민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요. 그래서 간섭민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섭민법도 존재치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뭐요? 조리. 우리는 조리는 앞으로 신의칙이라고 바꿔서 기억할 거예요. 신의칙이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합니다. 신의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꿔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간섭법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신의칙, 즉 다른 말로 조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조리의 개념들이 쭉 실려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쭉 보니까 뭐요? 온갖 화려한 단어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성에서 생각되는 규범, 사물의 본질적 법칙, 정의, 형평, 사회통념, 거래관념, 뭐 사회질서 등 온갖 화려한 용어들은 다 실려 있어요. 이게 조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 뭐냐, 그죠? 도대체 모르겠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내가 판사예요. 나에게 사건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해결 기준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문법을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간섭법을 찾았습니다. 없어요. 그때 나는 분쟁을, 재판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없죠. 그때 최종적으로 조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조리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사회 통념이 뭐야? 상식이잖아요. 법적 상식. 사회 통념이 법적 상식이에요. 상식. 따라서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적 상식을 조리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이 법적 상식이잖아요. 법적 상식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러면 신의책에서는 뭐야? 개별 판례들을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실어뒀을 거예요. 자, 그러면 느낌상 판례는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결론. 신의책은 다른 말로 법적 상식이기 때문에 그 판례는 뭐야? 상식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죠, 그죠? 나는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례 결론이 어려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단어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법학적인 단어.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결론은 내 상식에 맞는 결론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자, 볼게요. 미리. 자, 몇 페이지를 펴시냐 하면은 40페이지 한 펴 보세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판례가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두 번째 판례를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신의책은 법적 상식이다, 그죠? 다른 말로 사회통념.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회사는 그 주위에 공동묘지라든지 뭐요? 쓰레기 매립장 등의 설치 예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뭐요? 이를 알릴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례가 뭐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에 맞게끔 판례가 기술돼 있죠. 괜히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단어들이 법학적인 어떤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풀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조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요? 신의적. 신의적은 다른 말로 사회통념. 통념은 다른 말로 뭐요? 법적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법적 상식. 자, 그래서
민법 1조에 의하면 뭐요? 간섭법도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신의측인 조리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자주는 아니지만 혹시나 질문화될 수가 있다. 결론. 민법 1조 어디를 보더라도 판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자, 결론. 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거기다 일단 체크할게요. 판례는 법원이 될 수가 없다. 자, 23페이지 첫째 주구죠. 판례 법원성을 부정, 법원성 부정. 거기다 체크하면 되죠. 즉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판례는 재판의 기준이 돼서 뭐요? 모든 국민을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법은 아니에요. 재판의 기준은 법이어야 된다고 그죠? 예. 한마디로 법은 아니란 겁니다. 자, 왜냐? 우리는 국민들의 어떤 자유 등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뭐요? 세 개로 나눠뒀죠. 그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따라서 법을 만드는 권한은 뭐요? 국회를 위주로 하는 뭐요? 입법부가. 사법부는 뭐요? 그 법을 판단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판례가 뭐요? 재판의 기준이 된다면 법을 누가 만드는 게 돼버려요? 사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상권분립에 명백히 반함으로 판례는 법은 아니면 한마디로 법원은 될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재판은 상식적으로 최대 몇 번까지요? 3번까지만 그죠? 3번까지만.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종국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위 법원은 뭐야? 자기보다 위에 있는 법원의 판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 말해야 된다? 따라야 되죠. 따라서 당해 사건 거기다 체크할게요. 당해 사건. 자, 상급법에서 재판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따라서 뭐요? 우리는 3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심은 뭐요? 자기보다 상급심의 재판은 당해 사건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기소.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치 않는 단어죠.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건이요. 다른 사건 보여 적을게요. 다른 유사 사건 셋째 줄. 따라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례를 뭐야?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법이라면 뭐야? 법이라면은 대법원 판례를 뭐야? 유사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지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사는 뭐야?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야?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죠, 그죠? 다른 사건에서 뭐야? 나는 판례를 무시하고 다른 재판의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야? 당의 사건이라면 내 견해도 1심 판결이 떨어졌죠. 근데 불복해서 올라가서 뭐야? 대법원에서 내 견해하고 뭐야? 다른 견해를 밝히면 나는 뭐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건이 또 배정되죠. 그럼 또 다른 사건은 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거죠. 다른 사건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자, 그때 첫째 줄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마지막 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그죠? 즉 나도 지방법원의 지금 판사입니다. 나의 희망은 뭐죠? 나도 대법관이 되고 싶다. 그죠? 그럼 승진을 해야 되죠. 그죠? 승진을 하려면 고가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내 재판이 계속해서 불복이 돼서 상급심에 올라가서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승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뭐야? 가장 사건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야? 판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뭐야? 판례에 따른 재판하게 되면 깨질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할 수 있지 뭐야? 올라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진학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죠? 법적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죠?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과반수 철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기존에 어떤 판례를 만들어냈다면 그 판례를 변경하려면 뭐요?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과반수 찬성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 돼요.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뭐요? 14인의 대법관 전원회의체에서 뭐요? 제적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그 판례는 거의 안 바뀌어요. 바뀌면은 5년간은 무조건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판례는 안 바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하급심 판사라면 어차피 뭐야? 올라가면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견해를 취했을 때는 당연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실상은 따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뭐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죠? 당의 사건에 있으면 법적으로 구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때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민법 1조인데 간섭법을 위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예. 볼게요. 앞에서 한번 제가 얼핏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풀는지 볼게요. 자, 틀린 것은 올해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요. 이건 눈속임용입니다. 법률과 간섭법이 없는 경우는 왜 틀었어요? 사실인 간섭이 아니라 조리죠, 그죠? 네, 조리. 틀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체크하시면 된다, 그죠?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이란 성문법을 말했죠, 그죠? 따라서 집행명령은 불문법이 아니죠, 그죠? 성문법이고 민사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그죠?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가죠, 그죠? 너무나 답이 쉽게 1번이 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간섭법으로 성립하고 있을더라도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 이하에 위배될 수 없죠. 따라서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반한. 이때 항상 질문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반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단어들을 마구마구 생략한다, 그죠? 위반의 말입니다. 위반. 그래서 위반하게 된 때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서 반하게 된 때는 같은 말이에요. 위반하게 된 때는 그때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간섭법. 체크를 하시고 뭐예요? 여기입니다.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그죠? 없더라도 법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그죠?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 조약이죠. 결론, 뭐가 돼요? 법원이 된다죠. 조약은 성문법이니까, 그죠? 불문법이 아니죠. 따라서 1조에서의 법률은 뭐예요? 성문 민법 전체를 말하다, 그죠? 그래서 조약이고, 그 내용이 민사라면 뭐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안 속이니까 결론, 민법 법원이 된다만 맞죠, 그죠? 된다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일단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